네, 종목 카운슬러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사연부터 전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여기 비 많이 오는데 그쪽은 비 별로 안 오나요? 예, 비가 안 오네요, 여기는. 다행입니다. 네. 너구리 영향이 좀 있다고 하는데요. 종목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 텐데 어떤 종목 저희가 살펴드릴까요? 이건 창호요. 이건창호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3,830원에 네. 15%요. 3,830원에 15%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전화 주신 분들이 대체로 좀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궁금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요 근래에 너무 급등을 해가지고요. 네네. 계속 좀 더 보유를 해도 될지, 사실 조금 완만하게 네. 오른다 하면은 추가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요. 현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 싶어서요. 그러시군요. 지금 네. 자리에서 좀 더 물량을 늘리시고 싶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좀 급격하게 올라오는 감은 있는데 한번 두 전문가의 의견은 어떤지도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저희 종가 보고요. 전략 이어가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예. 네. 이건창호입니다. 자, 먼저 오늘 종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0.85% 오늘 장에서 올라섰고요. 오늘 마감가는 4,170원입니다. 사흘째 강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사흘뿐만 아니라 꾸준히 좀 강세를 보여주는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자, 동영증권 지문상 대리님. 이 종목이 건자재 그리고 리모델링 수혜주로 좀 많이 떠오르기도 했잖아요. 최근에 건자재 종목들 참 흐름 좋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먼저 추격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한번 점검을 살짝 하고 넘어갈까요? 예, 뭐 일단 저도 제가 만약에 주식을 갖고 있었으면 저도 추가 매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양봉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면 5일선 하단 쪽에 만약에 깨졌을 경우에는 좀 추가 매수를 해도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만약에 4,030원 정도 때까지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 보셔도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을 드리면요. 시청자분께서 좀 아시겠지만 그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 시장 점유율이 국내 한 35% 정도 점유를 하고 있는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근에 왜 이런 뭐 주택 관련된 그 디자인 아니면 인테리어 관련된 업종들이 왜 가장 큰 이유는 그 주택 환경에 대한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요즘은 개인적으로 뭐 지금 뭐 방음도 그렇지만 지금 주택법이 시행령이 변경이 된 이후로부터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후드 업체라든가 아니면 정말 중소형 건설주라든가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주택 경기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그 맥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택용 창호를 한 41%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빌딩이나 태양광 창호는 한 43%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은 거의 매출로는 한 340억 정도 나왔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한 8% 정도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여전히 적자 지속을 하고 있고 한 마이너스 7억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항상 1분기 같은 경우는 이쪽 업계는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철 시즌 자체가 5월 말부터 늦여름부터 가을 초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2, 3분기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1분기는 비수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반적인 부분은 사실 그 주택법이 좀 개정된 이후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주택 환경이 좀 변화가 됐고 이런 부분이 좀 실질적으로 구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1분기가 지금 비수기라서 좀 좋지가 않았었는데 갈수록 좀 기대감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것도 그럴 뿐더러 지금 4월이었죠. 4월 중순부터 리모델링 수직 증축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허용이 되면서 시행됐다고 들었거든요. 또 재건축 움직임도 좋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좀 수혜를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나 더 받게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관련된 업종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예를 들면은 KCC라든가 LG하우시스 같은
같은 경우는 주가가 정말로 연초부터 거의 4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업종 대비해서는 퍼밸류가 지금 한 9배 정도밖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LG화학시스 같은 경우는 15배 이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봤을 때는 동종업계 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퍼밸류가 9배이기 때문에 거의 주가는 20% 30% 업사이드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로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던 부분은 제가 봤을 땐 크게 무리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제가 어디 찾아보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기사를 지금 보니까 이 원재료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알루미늄 가격이 안정화됐다.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건가요? 그러니까 원재료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건창호가 지금 제일 돈을 들이면서 하고 네. 있는 부분 자체가 알루미늄 시스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마진이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 특히 원자재를 수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업을 잘 못하더라도 수입 단가가 낮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마진율이 굉장히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고 최근에 사실 알루미늄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폼 자체를 설비하는 업체들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창호 역시 그 알루미늄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통해 가지고 원가 마진이 굉장히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좀 좋은 호재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서도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짚어봤던 부분이 바로 이 가격대가 적정 주가냐 이 부분이잖아요.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감도 있고요. 이런 가격대에서 상을펴 봤을 때 아까 4,030원에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분석을 해주시면요. 일단 쌍바닥을 형성을 한 부분이 굉장히 매물 소화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량 거래 양봉 지지선이 한 3,850원 정도대가 지지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기본적으로 한번 봐주시면요. 사실 이건창호라는 종목이 보면은 거의 2012년도 급증을 한 이후로부터 거의 2년 동안 주가는 굉장히 횡보 구간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직선 추세선을 한번 보시면은 한 거의 2년 동안 매물대를 소화를 하나도 못하고 거래량도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사실 주가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그 수직중층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대량 거래가 딱 4월 말에 나왔죠.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수직중층에 대한 부분 자체가 주택 경기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특히 이제 정부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이 쌍바닥 가격 이 부분 자체가 전고점 부분에서 4,640원 부분을 못 들을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쌍바닥을 통해 가지고 매물 소화가 이루어졌다는 점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61선만 깨지 않으면은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홀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동종업계 퍼밸류로 따져서 30% 20%까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충분하다. 최근에 주가 올라갔던 부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근에 가는 종목들 위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컴투스, 게임빌, 최근에 중소형 건설사들 서한이라던가 벽산, 하츠 이런 종목도 사실 이건창호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는 종목에 대해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건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61선을 깨면 61선을 깨는 자리가 3,850원 정도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4,700원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예. 네, 전략 들어보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원자재 가격 안정화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원화 강세로 인한 수혜도 좀 있을까 싶어서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원화 강세에 대해서는요. 네, 환율에 있어서의 수혜는 어느 정도나 기대할 수 있을까요? 환율에 대한 수혜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봤을 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수입하는 단가에 대한 부분이 업체마다 좀 개인적으로는 좀 다른데요. 수입 자체가 매 달마다 이게 단가를 산정을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해지를 해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워낙 강세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수혜라는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하지만 이제 수입하는 단가 자체에 대한 부분이 하향 안정화가 되는 부분은 수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진율이 굉장히 올라가는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율의 영향은 좀 적더라도 실적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좀 답변 해결이 네. 되셨어요? 예. 네. 오늘 가격 전략 살펴보시면서 더 좋은 수익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2부의 첫 종목이었습니다. 이건창호 살펴봤는데요. 가격 전략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 지문상대리 투자의견 보유입니다. 목표가가 4,700원, 손절가는 3,850원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하재누리 전문가는 투자의견 매도입니다. 목표가 4,400원, 손절가는 3,800원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의견이 조금 엇갈리고 계신데요. 하재누리 전문가님, 매도 의견 주셨어요. 그것도 4,400원, 조금 낮은 가격이죠? 그럼 추격 매수도 반대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그렇죠. 매도 가격을 드렸으니까 저는 또 생각이 좀 다르다고 보셔야 네. 되겠죠. 굳이 이 회사가 나빠서 매도가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주택 경기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존재합니다. 그거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영되고 있다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노출돼 버리게 되면은 반영될 빌미가 그만큼 약해지는 상황이 될 거고, 그러니까 상승세가 상당 부분 이어져 있는 것은 오히려 차익 실현이 적정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매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시청자님 보고 계시다면 미리 주가에 좀 선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짜리는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함께 꼭 참고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이건창호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게시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의 주신 0339님의 종목인데요. 대상홀딩스입니다. 1,100원에 들어가셨고요. 20%입니다. 매수 가격 시점이 굉장히 좀 좋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하재누리 전문가님. 지금 엄청 좋았죠? 수익을 엄청 보고 계십니다. 굉장히 좀 부러운 능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매도 시점 궁금하다고 남겨주셨어요.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대상홀딩스 소위 말하는 따블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100% 이상 수익이 나셨는데 아직도 들고 계신다는 것은 이 종목에 대한 분명한 평가를 하고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어설픈 평가는 수익 났을 때 팔게 돼 있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끝까지 수익을 좀 실현시킬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데 대상홀딩스는 말 그대로 지주사입니다. 대상이라고 하는 종목의 39.5%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죠. 그러니까 대상이 최근 들어서 워낙 강세의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방문하면서 김치 관련된 얘기, 실질적으로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얘기거리로 인한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그 재무적 적정가를 보게 되면 이미 현재 가격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재무적 적정가 위로는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워낙 강세로 인한 부분이 유효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매수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사고 있는 부분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그 가파른 상승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눌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설사 그게 더 간다 하더라도.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지난달 말부터 이번 달 들어 파란색 음봉이 한 개도 없습니다. 계속된 강세 모습인데 거래는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 한 번쯤은 눌려야 되거든요. 거래가 없이 쭉쭉 올라간다는 것은 증권시장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21,000원이니까 제 가격권대를 보니까 22,300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22,000원권대 정도 되면은 한번 좀 차익 실현을 해 주시고 나서 정 아쉬우면 다시 살 기회가 나올 건데 저 생각 같아서는 다시 안 사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환율에 따른 부분이 분명히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은 맞는데 환율이 지금처럼 계속돼서 평가 절상으로 가는 것은 버겁다는 거죠. 차익 실현 하시고 나서 또 이와 같은 조건식에 맞는 종목을 사신다면 또 한 번 또 배가 되는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수익은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2,300원대 제시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의미 없겠죠? 그렇죠. 네, 시청자님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가격 전략 참고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잘 보고 들어가신 만큼 좋은 성과 나셨을 텐데요. 앞으로도 좋은 전략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대상홀딩스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전화 연결로 또 시청자님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목소리에 힘이 좀 없으세요. 지금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아니에요. 토비스. 토비스세요? 네네. 수익을 내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매수가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20%고요. 네. 8,700원. 8,700원에 들어가셨고요. 20%요?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시청자님. 시청자님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 건가요? 매도를 얼마에 해야 하나 하고요. 가지고 계신 지 조금 되셨네요. 네. 한 달 이상 되신 거 맞으시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적정 매도가가 과연 얼마일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중에 어느 분의 진단을 좀 듣고 싶으신가요? 네, 하재놀이 전문가님이요. 네, 전문가님. 네, 수익 나셔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잘 사셨는데요. 이 투비스라는 회사는 아시는 대로 이제 곡면 모니터, 이렇게 휘어지는 모니터, 그게 이제 시장이 자꾸 넓어지니까 거기 이제 수익 구조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언급할 때는 뭐 카지노 신수혜주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또 뭐 기관도 사고 막 사서 올려놓고 있는데, 가장 많이 사는 게 투신이에요. 투신권이 많이 사는데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야 이거 뭐 기관도 사고 더 가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잠시 빠지는 함정입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못 파는 경우가 생기는데 제가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투신권의 매수 평균가 5월달, 6월달 두 달 동안 산 투신권의 매수 평균가가 9,600원이에요. 지금 11,900원입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어바웃으로 보더라도 한 23% 정도는 투신권이 평가 이익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평가 차익이 생겼거든요. 과연 쟤들이 팔 거냐 안 팔 거냐. 근데 가만히 다른 종목을 되짚어 보면은 투신권이 좋다, 기관이 좋다, 마구 산다 하고 나서 어느 순간 때려버리게 되면은 속수무책으로 또 우리가 수익을 못 내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저점부터 따지게 되면은 6개월간 올랐습니다. 근데 주식은 6개월간 올라가게 되면은 피로도라는 게 생겨요. 피로가 와서 피로 오면 사람도 피로가 생기면은 자거나 쉬어야 되잖아요. 이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6개월 동안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면 피로도가 생깁니다. 지금 거기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오늘 아주 가파른 양선을 만드는 것은 이거는 어느 정도 치받쳐 올라가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 수익이 더 날 수 있는 이 기업 자체가 성장성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도 지금 현재 기관들이 20%양 수익이 난 것을 그냥 무시하고 30, 40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11,900원으로 주가가 마감돼서 상당히 고가권, 오늘 장중 고점이 12,000원이니까 거기에서 마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기관 투자가 입장을 비교해 보면은 지금 시청자님 수익이 기관보다 훨씬 더 났거든요. 8,700원이고 투신권은 9,600원이니까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유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현시키고 종목을 다시 교체해서 수익 낼 종목을 찾는 게 훨씬 더 나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매도 가는 가격은 12,500원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오늘 종가 대비 600원 정도죠. 뭐 더 큰 폭의 상승보다는 그 정도 되게 되면 수익 실현을 하시더라도 별로 이렇게 섭섭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마 시청자님도 고민하고 전화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가격대를 들어보셨어요. 좀 해결이 되셨나요? 네, 감사해요. 네, 차익 실현을 할까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네. 토비스였습니다. 적정 가격대 12,500원으로 목표가가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게시판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 참여인데요. 0811번으로 일양약품을 사셨다고 합니다. 28,500원 매수가고요. 비중이 60%로 좀 많으신데요. 계속 물타기에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가격대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일양약품입니다. 지문상 대리님, 오늘 종가 24,000원대인데 비중이 굉장히 좀 많으세요. 조금 계속 좀 내려오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기다려도 괜찮은 건가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 이제 호재성 얘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놀텍과 슈펙트라는 신약을 지금 개발을 한 상태입니다. 놀텍 같은 경우는 항궤양 치료제고요. 슈펙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시장에서 곽광을 받았었죠. 그러니까 백혈병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2년도 말부터 2013년도 주가를 잠깐 보시면은 주가가 거의 2만 원대에서 지금 3만 7천 원대까지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슈펙트에 대한 그 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매출과는 조금 많이 비틀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은 원래의 회귀 이론상 원래의 주가로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슈펙트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구간이긴 한데요. 전반적인 구간 자체가 조금은 좀 미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됐고,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지금 최근에 제약주들 움직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좋은 종목들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소외되고 있는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는 많이 좀 안 좋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제약주들의 매출 비중이 기본적으로 OPM이 한 10% 이상 나오는데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3 내지 한 많으면 5? 영업이익률이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이 영업이익률이 안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되면은 그 제약 사업에 대한 부분이 많은 메리트가 잃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이 좀 지니고 있고, 아무래도 장기간 가지고 가시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슈펙트에 대한 실적 가시화가 나와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시게 된다라고 하면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릴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박스권 흐름을 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기에는 시간 가치 대비해서 너무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목표가는 2만 6천 원 정도 때 되면은 좀 매수를 해보시고, 손절가는 2만 3,7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2만 6천 원이 매도 가격대로 나와주신 거죠?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물타기에서 비중이 좀 많으셨던 상황인데요. 물론 시간적 투자를 해본다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너무 많은 시간 투자가 필요하고 또 박스권에서의 머물러 있는 시간이 너무 길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2만 6천 원대에서 좀 정리를 해보자는 의견입니다. 함께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화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시청자님? 네, 우진은요. 우진이요. 네. 네, 8,720원에 산 지가 한참 됐어요. 8,720원이요? 네네. 네, 얼마 담으셨어요? 20% 담았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기간이 오래 걸려서 이거를 손절매를 해야 되는 건지 그냥 현재 조금 올라왔는데 팔아야 되는지 목표가를 몰라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그러시군요. 오래 갖고 네네. 계셨다고 답답한 마음을 전해주셨어요. 지금은 소폭 위쪽에서 마감이 된 상황인데 이 가격대가 적정 목표가인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신 만큼 좀 더 수익을 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전문가 시각으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시청자님 오늘 두 분 중에 어느 분의 진단을 들어볼까요? 하재누리. 네,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 위로 오늘 그래도 많이 올라왔네요. 이제 팔까 말까를 보셔야 되는데 우선 그 개별성 종목, 이건 이제 조그만 소형주잖아요. 소형주기 때문에 사실 지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갈 수도 있고 또 지수와 전혀 관계없이 못 갈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 현재 주가는 누가 보더라도 전고점이다, 매물대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가격권대까지 왔는데 오늘 거래가 엄청나게 증가됐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거래가 증가됐기 때문에 가속도가 붙어서 한 번쯤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무적 적정가를 BPS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재무적 적정가는 대략적으로 한 7,000원권 초반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9,100원이라면은 재무적 적정가에서 보통 실적이 호전되거나 하는 부분에 어드밴티지를 20% 주어진다 하더라도 현재 가격권대는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올라서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민 크게 하지 마시고 수익 나신 거고, 이 종목은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올해는 뭐 예상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만 뭐 수익을 엄청나게 계속 스테디하게 끌어온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기술적인 매매가 훨씬 더 의미 있을 것 같고요. 오늘 9,180원에 마감이 됐기 때문에 9,240원이 지난 2월 달의 고점입니다. 내일 아마 반등이 좀 나올 것 같고요. 뭐 반등폭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차익 실현하시고 나서 좀 더 안정적인 종목으로 보시는 게, 그러니까 차익 실현은 우선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좀 도움이 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랜 기간 좀 고생을 하셨을 텐데 지금 수익권으로 돌아왔고 또 이 반등을 이용해서 좀 더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우진이었습니다. 다음 종목은 좀 더 중소형주 말고 경기와 관련된 종목으로 돌아가 보자라는 의견도 덧붙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게시판 종목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83님입니다. 인프라웨어를 사셨는데요. 6,530원에 20% 들고 계십니다. 지문상 대리님, 인프라웨어 문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종가를 보니까 6,640원입니다. 딱 시청자님 매수가 윗부근인데요. 주가가 그렇게 좋진 않은 흐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굉장히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주가의 움직임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스마트폰 판매 대수랑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회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그 모바일 오피스 솔루션이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인데, 이 폴라리스 오피스는 스마트폰 판매량에 대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보수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인 실적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 핸드폰 그 부품주들 실적과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조금 더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휴대폰 산업, 특히 태블릿 PC 산업 자체가 호황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매출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가셔야 되는 부분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많이 안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작년 3, 4분기 실적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적자로 돌아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연도도 사실상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인프라웨어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인 디오텍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판단이 들 정도니까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좀 주가가 많이 빠져서 이 주가가 빠진 종목이 밸류에이션이 싸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정말 잘못된 판단을 하는 부분이 좀 없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인 부분은 FPCB 업체랑 핸드폰 부품주랑 인프라웨어는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좋아지려면 삼성전자 핸드폰 무선 사업부의 실적이 좋아져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의 주가는 사실 여기서 어떻게 뭐 목표가랑 손절가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목표가는 사실 그 7,000원 정도대를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사실 저는 아무리 이걸 보유해도 크게 변동을 할 수 있는 주식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6,400원 정도대 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좀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부분 함께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좀 추가 매수하셔서 좀 단가를 낮출까 고민해보셨다면 지금 전망을 들으시면서 그런 부분보다는 7,000원대 반등을 이용해서 나오는 전략, 그리고 손절가는 6,400원 나오는 전략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함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프라웨어였습니다. 좀 답답한 전망이 나왔는데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2부 마지막 종목까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3부 남기고 있는데요. 종목 진단과 함께 추천 종목까지 살펴드립니다. 저희는 3부로 돌아올게요.